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돌고지와 살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돌고지를 한자로 쓰게 되면 석관이 되겠죠. 그래서 석관동이 바로 이 돌고지를 다시 한자화한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살고지를 한자로 하면 전관이 되겠죠. 그래서 전관원이라든지 전관교 가 바로 이 살고지를 한자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와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도였었던 의주로 가는 의주대로가 이 한양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홍제동을 넘어서 녹본동을 건너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중에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연서역이 되겠습니다. 지금 표지석을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요. 이 연서역이 있었던 때는 지금의 구산동 지역이 되겠고요. 지금 지도에서는 구산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옆에 동네가 바로 이 역천동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역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죠. 바로 이렇게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마을인 역말이 있게 마련이었고요. 그래서 그 역천동이라는 지명은 일찍이 역말이나 역천이라는 말에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한편으로는 지형이 돌로 고지를 이루어서 돌고지, 그래서 한자로는 석관동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다는 것이죠. 즉 고지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서 소위 물가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지형을 고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포항에 있는 이 호미 곳을 보고 있죠. 특히 이 바닷가에 이렇게 곳이 있게 되면 이곳에 등대를 세워서 배들의 안전을 이렇게 도모하게 마련인데, 여러분들이 이 포항에 있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영일만 지역이 되겠고, 이것이 오늘날 포항 항구의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면만 돌출되면 곳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골출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중량천 변에도 나타나고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고지고 또 하나가 살고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북쪽으로 가는 의주대로와 더불어 동북방면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되었었던 것이 경흥대로가 되겠고요. 또 하나가 동쪽으로 가는 평해대로가 되겠는데요. 그래서 이 동북지역에 이렇게 경흥대로와 평해대로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, 이것이 여러분들 지도상에 이렇게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흥대로로 가는 길은 이렇게 우이동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었고, 또 하나는 이 중량천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나왔는데, 특히 이 동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송계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송계라는 게 중량천의 또 별칭으로 불려지게 되었고요. 또 하류에 내려오게 되면 중량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데는 중량포를 건너서 가는 길과 송계교를 건너서 가는 길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석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것이 돌고지를 한자화한 지명이 되겠고요. 이 지역은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중량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이 우이천이 만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이천과 이 중량천이 만나는 지점에 토사들이 쌓여서 이렇게 돌출되는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역을 돌고지라고 불렀고, 이것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석관동, 석관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송계교가 있던 자리에 지금 원릉교가 놓여져 있는데요. 이 지점이 바로 이 묵동천과 우이천이 이 중량천에 합류를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송계교가 있었던 이 돌고지 지역을 지나고 하류로 내려오게 되면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지게 마련이어서 바로 이 길로 임금님이 거둔길이 이루어졌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그만큼 수심이 얕고 돌징검다리 정도로도 쉽게 건널 수 있는 지역이라 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흔히들 이 거둔길을, 이 코스를 이용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래서 바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돌고지 마을이라는 것이 한자화되게 되면서 석관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, 이 고지라는 말 때문에 이 돌고지의 의미를 흔히 얘기하게 할 때 석관동은 마을 동쪽에 있는 천장산의 한 맥이 검정돌을 꽂아 놓은 듯 이렇게 꼬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고지 마을이다, 이렇게 후대에 이야기가 붙여지기도 했었고, 또 한편으로는 이 돌고지라는 것이 또 이 고지자 꽂았다, 꽂다라는 의미로 관통했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근본적인 이 고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곳을 흐르면서 지형이 고시되어 물이 돌고 돌아 흐르면서 돌고지라는 땅 이름으로 바뀐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으로 가는 길에 석교를 건너게 되었고요. 이게 속계, 송계 이런 것들이 다 중량천의 벼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이 여러분들 동군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, 또 하나의 길이 중량포를 건너서 결국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종 임금 때에 와서도 주로 이용했었던 길은 이 붉은색 길로서 송계교를 건너서 동군으로 가는 길이 주로 이용이 됐고,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망우리현이라고 하는 망우리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중량포라고 하는 나루를 건너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이 붉은색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 이 고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는데요. 지금 화살표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. 한양대학교와 뚝섬 사이에 있는 중량천 변에 세워진 돌다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날 이 돌다리에 복원된 모습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중량천을 가르는 중요한 돌다리가 되겠는데요. 이렇게 돌다리가 놓이게 되었으면서 그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살고지 다리가 되었고, 한자로는 전관교 혹은 제반교 등의 명칭을 쓰게 되는데, 이것 또한 그곳의 지형 자체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붙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 임금님들 중에서 여주 영릉을 참배한다든지 광주의 헌릉, 아니면 또 노산군의 영월 유백길도 결국 이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동쪽으로 나아갔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살고지 다리 또한 임금님의 거둔길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시되었던 돌다리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조선 왕조의 마지막,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순종 황제가 1926년 돌아가셔서 그의 대여 행렬이 건넜었던 다리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살고지 다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물가로 돌출된 지형이라 건너기 좋은, 물을 건너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고시였고, 그 대표적인 중량천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돌고지와 살고지였고, 그래서 오늘날은 그곳에 중량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놓여서 보다 쉽게 건널 수 있게 되었고, 오늘날 또 한편으로는 지하철역 이름으로 살고지역 등이 남게 된 것 또한 이 고지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특색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이 살고지와 돌고지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